예, 이번 시간에는 제 3장이고요. 제목은 여기 나와 있듯이 미분입니다. 파트 1과 파트 2로 이렇게 슬라이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3장 부분이 좀 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슬라이드가 100장 넘어가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눴고요. 초반 부분에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내용하고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는데 중반 부분에 이제 역함수의 미분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역삼각함수, 로그함수, 지수함수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과 약간 많이 다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좀 자세하게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파트 1과 파트 2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목은 3장 1절부터 시작해야 되는데요. 3장 1절 내용은 딱 요거 한 장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단순한 계산이라서요. 3장 1절 제목은 슬로프 앤 탄젠트 라인에서 기울기와 접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라는 것은요. 제목 보시면은 정의해 보시죠. The slope of the curve y is equal fx. fx라는 함수가 있고 그래프가 있을 때 그 곡선의 슬로프 기울기이죠. 어디서요? 점 P에서 x0, fx0. x0, fx0에서 곡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is the number에서 m이라고 했죠. 여러분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이제 직선의 식 배울 때 기울기를 m으로 많이 놨었죠. 그거는 이제 외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이 놓습니다. 그래서 기울기 m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칠판에 그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요 그림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원래 기울기라는 게 밑변의 길이분의 높이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울기라는 게 여기 그 슬라이드 관점에서 보자면은 원래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두 점 P와 Q 사이의 기울기는 칠판에다가 하는 게 좋겠네요. 이걸 좀 필요할지도 몰라서 칠판에다 좀 하겠습니다. 일단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두 점 PQ 사이의 기울기는 이렇게 쓸게요. PQ의 기울기 슬로프라고 되어 있지만은 어쨌든 이거는 밑변의 길이분의 높이예요. 자, 그럼 PQ의 X 성분 보죠. X 성분은 현재 X0와 X0 플러스 H죠. 그러니까는 이 밑면의 길이는 X0 플러스 H 마이너스 x0 이것이 q의 x좌표, p의 x좌표고요. 분의 p의 높이를 그렸죠. 높이는 여기 x축 위의 점, 요 점에서 여기까지의 길이 fx0 플러스 h죠. 그리고 마이너스 자, 요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요만큼 빠지면 되겠네요. 요만큼 빠지기 위해서는 fx0는 되겠죠. 이거는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닌데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fx0입니다. 예, 요것이 PQ의 기울기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슬로프, 그러니까 점 x0에서의 기울기는 p x0, fx0에서 기울기는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 Q라는 점이 P로 접근할 때입니다. Q라는 점이 P로 접근할 때, 그러니까 요 점 Q점이 곡선을 따라서 P로 가까이 갈 때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H가 0으로 갈 때네요. 예, 그래가지고 요 PQ의 기울기에서 H가 0으로 갈 때에 그 값을 기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m이라고 놓고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라고 하고 분모 보세요. x0 플러스 h 마이너스 x 그러니까 x0는 삭제되고 h분의 분자는 뭐 바뀔 게 없죠. 그냥 그대로 가야죠. 예, 이렇게 정리한 것이 바로 한 점에서의 기울기가 됩니다. 원래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이거였는데 Q가 P에 접근할 때 그러니까 H가 0으로 갈 때에서 기울기 정의한 거예요. 네,
여기서 provide the limit exist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극한값이 존재했을 때 만약에 존재하지 않으면은 기울기라는 건 없어요. 그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The tangent line to the curve at P. 점 P에서의 tangent line, 접선입니다. 점 P에서의 접선은 우리는 한 점을 알고 있고 기울기가 알고 있으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기울기는 m이라고 주어져 있고 점 P는 x0, fx0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직선의 방정식 여기 밑에 그래프 밑에다 한번 적어 볼게요. y 마이너스 y0 fx0가 y0죠. 그러니까 fx0는 기울기 m 그리고 x 마이너스 x0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fx0를 넘기면은 이것이 됩니다라는 거예요. 설마 직선의 방정식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자면 직선의 방정식은 한 점과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점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여기 간략하게 여기다 소개해 드리면은 여기 한 점 P가 있을 때 그리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이 점을 Q라고 하고 x, y라고 하고 이 점은 아까 주어졌죠. x0, fx0. 이때 PQ의 기울기가 m을 유지하는 점 x, y 집합이에요. 그래서 원래대로 직선의 방정식 하려면은 이렇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fx가 아니라 원래는 x 마이너스 x0 분의 y 마이너스 fx0 는 m을 만족하는 x랑 y 점들 집합이에요. 원래는. 예,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쓰면은 너무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주어집니다라고 했었죠. 예, 3장 1절의 내용은 요게 다고요. 뭐 그 외에 잡다한 내용이 좀 더 있긴 하지만은 뭐 그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 선에서 마치고 예제랑 뭐 정의 보고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예제는요. Find the slope of the curve yg 1 over x and at the point x is equal a not equal to 0. 자, 0이 아닌 점 A에서 y는 x분의 1의 곡선에 대한 기울기를 구하세요 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미분을 배우셨기 때문에 이 점에서의 미분 계수 다 알고 계세요. y'은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니까 a는 0이 아니고 그래서 y'a는 마이너스 a 제곱분의 1. 이 녀석이 바로 점 A에서의 기울기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설마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으려 봅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아직 이 교재에서는 미분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제 배울 거기 때문에 이 슬로프 탄젠트 라인의 정의에 따라서 해보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뭐 해보신 분들도 있을지만은 아마 그냥 대부분 미분 배우신 다음에 다 대입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슬로프의 정의를 보죠. 우리가 앞에서 슬로프의 정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의 x0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x0 나누기 h로 정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문제에서 fx는 x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한 점은 바로 a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해보죠.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0 플러스 h인데 x0도 a 대입하니까 a 플러스 h 분의 1이 되고요. 마이너스 fa x0 대 a 넣으니까 a 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분수 계산을 하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분수식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셨겠지만 분수식이 나오면 통분을 하세요 뭐 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통분합니다. a 플러스 h 곱하기 a 분의 a 마이너스 a 플러스 h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요거는 다 그거니까요. 얘는 어차피 분모로 가니까는요. 그냥 이렇게 쓸게요. A 플러스 H 로 하고 분자는요.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H가 됐어요. 자, H는 0으로 가까이 하죠. 0은 아니죠. 그래서 약분하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A 플러스 H 분의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H에다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A제곱분의 1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제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슬로프의 정의에 따라서 슬로프를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또 제일 중요한 두 번째는요. 이것이 되게 귀찮은 일이구나. 슬로프를 구하는데 이 정의대로만 하면은 참으로 귀찮구나. 이게 핵심이에요. 되게 귀찮아요. 번거롭고.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나중에 미분에 관한 테크닉을 배우는 거죠. 일단은 여러분 지금 수업 들으실 때 느끼시죠? 이게 참 번거롭고 귀찮고 짜증나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앉아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인류는 그렇게 하면서 발전을 해왔어요. 만약에 이게 귀찮고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다 그러면은 발전 없어요. 이거를 이런 똑같은 반복 작업을 계속 하는 걸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언제 이걸 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미분에 대한 이제 뭐 규칙을 만들던가 이런 걸 하는 거죠. 그걸 위한 전 단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함수 fx가 되게 단순하게 생겨서 그렇지, 얘가 만약에 초월함수나 로그함수, 뭐 역삼각함수 이러면은 이 방법을 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것이 생겨난 겁니다. 일단은 이 예제를 보고 정의대로 하면 되는구나가 아닌 되게 귀찮네 이거. 또 좀 다른 쉬운 방법은 없나? 이걸 느끼시면은 성공해요. 어쨌든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적어 놓은 거예요. 원래 저 같으면은 이거 여러분 모르는 분 없죠 하면서 그냥 계산하세요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의도가 있어요. 이런 걸 한번 하면서 이런 것이 너무 복잡하고 귀찮기 때문에 좀 쉬운 방법이나 아니면 어떤 이론을 개발해야겠다 뭐 이런 거. 자,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트 오브 체인지 변화율입니다. 그리고 데리버티브 에더 포인트 한 점에서의 미분 개수 아니면 미분입니다. The expression as 요 표현은 is called the difference quotient of fx로 with increment h. 그러니까 x0에서 x 플러스 h만큼 값을 증가했을 때 함수 값이 변화가 있겠죠. 그 변화에 대한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x 값이 변화할 때 y 값의 변화를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 쓰고, 만약에 h가 0으로 가까이면은 this limit given a special name and notation에서 요거는 두 점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사용 가능한데 h가 0으로 가면은 한 점으로 맞닥뜨리죠. 그래서 그때는 h가 0으로 접근할 때 this limit is given a special name and notation, 특별한 이름을 줍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미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the derivative of function f at point x0 denoted f prime x0, 여기서는 스페셜 노테이션이 바로 요거예요. 특별한 표현이에요. f prime x0는 이렇게 주어진 정의가 됩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미분의 정의예요. 자, 그래서 이 미분의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서머리라 되어 있는데 the following are all interpretation에서 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은, 첫 번째로는 x에서의 곡선의 기울기, 그 점에서 얼마나 곡선이 기울어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 두 번째는 x에서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x에서 함수 fx에 대한 변화율 rate of change 라고 나타내고, 아니면은 4번 프라임 x에 더 포인트, 이렇게 해서 미분 개수 혹은 미분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다 같은 표현인데 상황에 따라서 다 적용하는 이름이 다릅니다. 뭐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는,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는 미분 개수란 표현보다는 뭐 접선의 기울기 이런 식으로 하듯이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 여태까지 학창 시절에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따로 이렇게 복잡하게 더 깊게 들어가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여러분이 알고 계신 미분 개념이
다 이런 거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그냥 3장 1절 내용 그냥 봐주시면 되겠어요.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3장 2절에서 미분에 관한 거 보겠습니다. 더 데리버티브에서 펑션, 함수의 미분입니다. 예. 자, 그래서 함수의 미분은요, 앞에서의 미분은 앞에서 미분했는데요. 이거는 한 점 x0에서의 데리버티브고요. 이번에는 fx0 함수 자체의 미분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점에서의 미분이 아니라 함수 fx의 임의의 점 x에서 미분 계수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거를 우리는 데리버티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the derivative of function fx with respect to the variable x. 아까는 한 점 x0였는데 지금은 변수 x에 대한 함수 fx의 미분이에요. 이거를 f'이라고 씁니다. 아니면 f' of x라고 쓰고요. 예, 그리고 그 미분의 정의는 앞에서 했던 x0 대신에 변수 x를 대입하면서 똑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점에서가 아니라 이제 곡선이 임의의 점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f'이 존재합니다. 어떤 특정한 점 x에서 그러면 우리는 f는 점 x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똑같죠. 앞에서는 x0라는 한 점에서만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특정한 x에서, 그러니까 아까 x0가 1일 때만 했는데 지금은 1이어도 되고 x가 5여도 되고 뭐 10이어도 되면은 그때 f는 x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표현이 이제 좀 약간 다른데 요 표현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f'이 every point in the domain, 정역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미분 계수를 가지면은 우리는 f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했던 건 뭐예요? 앞에서 했던 거는 어떤 differentiable at x예요. 아까는 어떤 특정한 한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걸 하면은 이번에는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할 때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뭐 y는 x제곱은 미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죠. 왜냐하면은 fx는 x제곱은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절대값 x 같은 함수는요, x는 0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죠. 그때는 절대값 x는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을 안 썼어요. 절대값 x는 미분 안 되는 함수예요. 왜냐하면은 절대값 x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표현할 때는 빨간색 박스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미분이 가능해야지 함수는 미분 가능합니다라고 끝나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절대값 x 같은 걸 미분할 때 x가 1보다 큰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근데 절대값 x는 미분 가능합니다라면 틀린 거예요. 왜냐면 절대값 x의 정의역은 0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값 x는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정의역을 제한해두면 절대값 x는 x가 0보다 큰 실수에서는 미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미분 가능하다라는 표현은 밑에 나와 있지만은 정의역 위에 있는 모든 점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그때 비로소 f는 미분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x제곱, 뭐 x4승, 뭐 루트 x 같은 거 이런 것들이요. 루트 x는 그럼 미분 가능할까요? 루트 x 같은 건요, 정의역의 원점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루트 x는 원점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때는 루트 x는 미분 가능하다는 표현은 쓰진 않아요. 근데 x가 0보다 큰 정의역에서는 정의역을 그렇게 제한을 두면은 미분 가능하죠. 예,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미분을 다룰 때 첫 번째 주의할 사항은 정의역을 잘 보셔야 돼요. 정의역에 따라서 이게 미분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특히 나중에 로그 함수나 이제 역삼각 함수 가면은 이것이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정의역에 따라서 이렇게 되게 민감하다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예.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를 x 플러스 h 그렇게 했는데 얼터너티브 포뮬러에서 x 플러스 h를 z라고 두면요. 여기 x 플러스 1 z로 두니까 h는 z 마이너스 h가 되고 여기 x 플러스 h는 z가 되고 그리고 z라는 점이 이제 x로 접근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야 뭐 다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으니까요. 미분을 배우셨으니까 그냥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alculating Derivative Definition에서 이거는 이제 미분을 계산하는 얘기인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엔 정의대로 그냥 가야 됩니다. 미분을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하나는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라이프니츠라는 이제 아주 훌륭하신 분께서 하신 방법이 있고 뉴턴께서 하신 방법도 있고 그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라이프니츠는 왜 이런 표현을 썼고 뉴턴은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이제 그 당시 시대 상황과 좀 이렇게 관심 분야가 달라서 그래요. 물리나 이제 이런 거 할 때는 요 표현이 편할 때도 있고 그냥 다른 상황에서는 요 표현이 편할 때도 있고 그래요. 둘 혼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편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게 편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건 사람마다 또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표현이 좋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표현이 좋을 때도 있고 아마 고등학교 때는 이 표현을 많이 썼을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런 것도 있고 사실 다른 표현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지금은 우리 교재에서는 요런 표현도 있고 그리고 요런 표현도 있는데요.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등장할지 모르지만 요런 표현, 이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고요. 아니면 미분의 데리버티브의 앞글자 D를 따라서 D, F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중에 이제 또 뭐 D를 F로 미분하는데 X로 미분했다고 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F를 X로 미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있고요.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은 이제 다변수 함수의 변수가 하나는 X라는 거라서 그때는 주로 요 표현 아니면은 요걸 많이 씁니다. 그 나중에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해서 변수가 이제 이변수, 그러니까 변수가 2개 이상이면 이제 요 표현으로 넘어가죠. 예, 이건 변수가 2개 이상일 때요. 근데 변수가 2개 이상은요 1학기 때 못 다루고요 2학기쯤 가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런 겁니다. 예,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1번 예제 보겠습니다. Find the derivative of fx is equal to x for x is positive. 자, x가 양수일 때 fx의 데리버티브를 구하세요. 두 번째는 y는 루트 x에서 x는 4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접선의 식을 구하세요. 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고등학교 때 미분을 배우셨기 때문에 fx는 루트 x이고 자 보세요. 여기서 fx는 x는 양수로 주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앞에서 했었던 것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분명히 데리버티브는 f'이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면 우리는 f가 미분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루트 x는 x가 0과 같은 곳을 포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루트 x의 내추럴 도메인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 얘의 미분 계수는 데리버티브는 존재하지 않아요. x는 0에서 무한대로 튀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렇게 x는 양수라고 주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고등학교 때 이거 f'x는 2루트 x분의 1이라는 걸 잘 알고 계세요. 미분 해봤으니까. 그래서 4 대입하면은 기울기는 4분의 1이라는 거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거 말고 하시면 실제로 정의에 따라서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정의에 따라서 해보고 나서 이제 또 이게 귀찮고 힘들다는 걸 이제 알고 나서 이론을 개발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지금 뭐 꼭 해보라는 건 아니고 한번 이렇게 정의대로 따라가서 해본다라는 거에 의의를 두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교재에서는 이제 보면은 요 얼터너티브 포뮬라라고 하는데 실제로 요 데리버티브 정리 요거대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f'x의 정의대로 보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제로거든요. 그리고 이걸 또 이렇게 자꾸 하는 이유가 굉장히 괴상한 함수인 경우에는요. 미분에 관한 식이라든가 이론 뭐 또 결과물로는 할 수 없는데 그때는 정의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연습은 한번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요. 나중에 정말 괴상한 함수의 미분 가능성 할 때는 이 방법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연습은 한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루트 x 플러스 h 마이너스 루트 x가 되죠. 자, 그러면은 이런 식이 나오면은 자, h가 0으로 가면은 분모 0 되고 분자는 루트 x 빼기 루트 x 0이네요. 0분의 0 형태네요. 그러면은 방법을 달리 해죠. 분자 분모에다가 얘 플러스 해준 거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분자 분모에다 똑같이 곱해줍니다. 루트 x 플러스 h 마이너스 루트 x에다가 가운데 부호만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누기 h에다가 루트 x 플러스 h 플러스 루트 h x 요거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분모는 죄송합니다. 분자는 어떻게 되냐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x 플러스 h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러니까 h만 남아요. 그래서 h가 약분돼 가지고요. 그냥 루트 x 플러스 h 루트 x분의 1이 됩니다. 예, 그래서 h가 0으로 가면은 루트 x 더하기 루트 x니까 2 루트 x 분의 1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1번에 이제 데리버티브 오브 fx는 뭐가 되냐면은 2 루트 x분의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m은 x는 4에서의 기울기는 x에서 4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2 루트 4니까는 4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x가 4일 때 y는 어떻게 되나요? y는 루트 x니까는 4,2를 지나죠. 그러니까 4,2를 지나고 기울기가 4분의 1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직선의 식은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 4분의 1 x 마이너스 x1 이렇게 되죠. 예. 그래가지고 얘 해주면요. y는 4분의 1 x에다가 마이너스 1인데 2 넘어가서 플러스 1 됩니다. 예, 요것이 바로 직선의 식, 접선의 식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던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한번 이렇게 한번 보고 그냥 끝내시면 돼요. 이걸 갖고 뭐 밤새 뭐 공부하고 뭐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참 되게 귀찮구나를 알면 더 좋고,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앞으로 배울 이론의 시작이니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노테이션 해가지고 이제 표기법인데, 예, y 프라임이라 쓸 수도 있고 f 프라임 x, dy dx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자주 보시게 될 표현은 요 표현, 그리고 요거, 요 네 개의 표현은 자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표현은 간헐적으로 나올 거고, 얘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빨간색으로 한 표기법이 제일 많이 일반적으로 쓰는 표기법이고요. 그리고 주황색이나 요 연한색으로 표현한 거는 주황색은 간헐적으로 나오고요. 얘는 거의 안 나온다 보시면 돼요. 예. 아무튼 이런 표기법이 다 있는데 다 그냥 y는 아니면 f를 x로 미분한 거구나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퍼런시에이블 오너 인터벌 해가지고 원사이디드 데리버티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쪽으로만 미분이 가능한 거예요. 한쪽으로만. 원래 미분이라는 것이 개념이 극한 개념이라서, 극한은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좌극한도 있고 우극한도 있잖아요. 근데 좌극한 우극한 중에 한쪽만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절대값 x 같은 거죠. 그런 경우는요, 어떻게 하면은 어떤 여기 보시면요, if it has a derivative at each point of the interval에서 f가 어떤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이제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가 그냥 미분되면은 그냥 fx는 미분 가능합니다인데 어떤 특정한 점을 기준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극한값이 존재해서 미분계수를 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원사이디드 리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여기 뭐 열린 구간 A, B 뭐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닫힌 구간에서 정의를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원사이디드 리미트는 그러니까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닫힌 구간에서 타는 거 그런 것도 있고 하나는 이제 함수가 이제 좀 어떤 점을 기점으로 해서 미분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거입니다. 자, x, y 원점 해가지고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x 제곱이라고 하고 정의역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y는 x 제곱은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4라고 하고 여기 원점 지나고 요점 지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f'x를 하고 싶은데 자, 정의대로 가보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나누기 h 이렇게 되겠죠. 자, 요 y는 x제곱에서 이걸 쓰고 싶을 때 여기서 x는 0만 돼요. 0이 되면 안 돼요. 2도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h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접근하면 상관없는데 h가 0에서 작은 쪽에서 0으로 접근하면은 fx 정의가 안 돼 있잖아요. 또 x가 2인 경우는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하면 상관없지만은 2보다 큰 쪽에서 접근할 땐 또 안 돼요. 정의역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f'0을 기어이 정의를 해줘야겠다 하면은 이때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인데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플러스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0 플러스 h 마이너스 f0 나누기 h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f'2 같은 거는요. 이 경우에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는 맞는데 이번에 h가 여기서 큰 쪽에서 2로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우극한으로 하면은 이 정의역에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보다 작은 쪽에서 와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고 f에 2 플러스 h 마이너스 f2 나누기 h 이렇게 정의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런 걸 다 일일이 하나하나 따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경우에도 그냥 해요 이렇게 했었죠. 하지만 원래 fn대로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h가 여기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 또 아니면 h가 여기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열린 구간은 상관없어요. 열린 구간은 0%만 하니까. 근데 닫힌 구간을 정리할 때는 정의역 양 끝점에서는 좌극한, 우극한 형태로 해서 미분계수를 정의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 닫힌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은 요런 이제 표현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양 끝점에서 이제 정의가 되면은 합니다. 여기 오타네요. 여기 a 플러스고 b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는 제가 저기 수정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a 플러스고 요거는 b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양 끝점에서는 일반적으로는요 그냥 요렇게 합니다. 요것도 이제 수정본에다가 좀 반영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사이디드 리미트라고 하는데 이제 요 원사이드 리미트를 하는 이유는 또 있어요. 예,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example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example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이 예제보다는 나중에 이걸 따라서 이제 합성함수에서 미분하는 거 나오는데 로그도 있고 거기서 이제 이거 잘못하면 되게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show that에서 더 펑션 y는 절대값 x입니다. 얘는 디퍼렌시able 하지 않습니다. 내추럴 도메인에서는요. 근데 is differentiable 합니다. 그러면은 뭔가 특정 정의역이 있어야겠죠. on 마이너스 무한대 0 그리고 0, 무한대. 하지만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x는 0을 제외한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한데 0에서는 미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뭐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뾰족한 부분이 있어서라고 뭐 배우신 분도 있고 하지만은 일단은 그거부터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보죠. 여기서는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그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 해도 되고요. 자, 일단은 요 방식으로 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교재에 있는 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let fx는 절대값 x인데요. 이 절대값 x라는 것은 x 혹은 마이너스 x로 정의됩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등호를 밑에다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상관없어요. 대수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then 만약에 x가 0이 아니면은 요 경우나 요 경우란 얘기죠. 자, 그래서 then 이면은 첫 번째 df dx는 x가 0보다 큰 경우에서는 fx가 x잖아요. 그러니까 x를 x로 미분한 겁니다. x는 항등함수니까 미분하면 1이죠. 예. 언제? x가 0보다 큰 경우. 그 두 번째 경우는요. df dx인데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x를 x로 미분합니다. 얘는 뭐 마이너스 1인 거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x가 0이 아니면은 x가 0보다 큰 부분에서는 미분계수는 1이고 x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 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플러스 1입니다. 언제요? x가 0부터 무한대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마이너스 1입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 사이에 이렇게. 그러니까 양의 실수에서는 1이고 음의 실수에서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뭐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절대값 x의 그래프는 여기 x가 있고 여기에 y가 있을 때 원점을 제외하고요. 여기 원점 제외하고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이렇게 해놓고 1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y는 f'x의 그래프예요. 원점에서는 아직 뭔지 안 나왔으니까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f'x는 이렇게 생겼어요. 예.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근데 has no derivative x는 0. x는 0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예요. 자, 요거는 이제 금방 그거 하셨으니까 지우고. 자, f'x, f'0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요. f'0이 존재한다 이죠.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not exist예요. 이것은
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이걸 보이려면요,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다라는 걸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일단은 F'0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요. 자, 일단은 F'0 플러스라고 해보죠. 요거는 뭐냐면은 리미트 우극한을 한번 보는 거예요. 0 플러스로 갈 때. 그때 F의 0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채로 나누기 얘를 계산해 봅니다. 자, 근데 H가 0 플러스는 거라는 것은 H가 0보다 큰 부분에서 0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H가 양수란 얘기예요. H가 양수이기 때문에 FH에다가 절대값 씌우니까 그냥 H가 돼요. 그리고 F0 절대값 X는 0에서 함수값 0이죠.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이 1이 돼요. 그럼 얘는 미분계수가 1이 될 수 있게 1이 되겠네? 근데 한번 F' 0에다 마이너스 계산해보죠.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접근할 때 0보다 작은 부분에서 입니다. 그리고 F 0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제로 나누기 H 이렇게요. 자, 얘는 H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H가 음수라는 거예요. H가 음수이기 때문에 F에다 H 대입하면은 절대값 H니까 마이너스 H가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H가 0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H 마이너스 0 H가 됩니다. 그래서 0은 0이니까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죠. 죄송해요. 플러스인데.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극한과 좌극한이 달라요. 극한을 정의해서 우극한과 좌극한 값이 다르면은 거기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F'은 fx는 has no derivative at x is equal to 0. x는 0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이유로. 예.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함수가 그러면은 언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한 점에서요. 아까 같은 경우는 얘는 모든 점에서 미분이 가능했어요. 원점 빼고 0,0이나 요점 빼고. 그러니까는 함수가 이제 정역 전체에서 물론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여태까지 경험해 보신 바로는 거의 모든 점에서 미분이 되고 어떤 특정한 몇몇 점에서만 이제 안 되는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제 안 되냐 하면은 학교 때 아마 고등학교 때 배우셨어요. 뾰족한 점이 있으면 안 돼. 뭐 이런 거.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 안 되나? 첫 번째로는 코너. 그러니까 뾰족한 점이 있는 거. 뾰족한 점이 있는데 이런 거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코너. 그러니까는 한쪽,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다른 경우를 코너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저런 점들을 코너가 있다, 모퉁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런 것도 코너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커스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첨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울기가 무한대로 가버리는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이런 경우예요. 커스프는 그러니까 코너랑 약간 다르게 생겼는데 커스프는 저렇게 생긴 게 커스프라고 그럽니다. 약간 달라요. 코너랑은 좀 약간 다르게 생겼어요. 코너랑은 약간 다르게 생겼습니다. 코너는 요런 거. 예. 그래서 요런 게 코너고요. 요게 커스프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요런 거. 버티컬 탄젠트니까 미분계수가 이제
무한대 가까운 거. 예를 들면은 요것이 바로 대표적인 거예요. y는 x 3승분의 1 같은 경우요. 요거는 원점에서 미분계수가 무한대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여기서 미분계수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디스컨티뉴티에서 불연속점이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예제가 있는데, 하나는 불연속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것도 이제 분류를 하자면은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fx가 여기서 뭐 a에서 b까지 정의가 되어 있을 때 여기라는 어떤 한 점 c에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불연속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좌극한과 우극한 값이 다르죠. 이런 불연속이 있는 거 있고, 하나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것도 불연속이죠. 점 C에서 불연속인데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기서 함수값이 여기서 점프가 일어났다고 해서 점프 discontinuous, 점프가 일어났다 해서 점프가 일어난 불연속, 뭐 이런 식으로 쓰고요. 요거는 요 녀석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이건 뭐 제거 가능한 불연속점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그건 뭐 그렇게 크게 여기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어쨌든 함수가 불연속이면은 그 점에서는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뭐 아주 뭐 깊게 들어가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거 있다라는 것만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정리라고 있습니다. Differentiability implies continuity. 그래서 함수가 미분 가능하면은 그 함수는 연속 함수입니다. 라는 겁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는 연속 함수예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f가 점 C에서 미분 가능하면, 그러니까 미분계수 존재하면은 f는 점 C에서 연속입니다. 라는 거를 첫 번째 이론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걸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이셨겠지만은 대학교 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이제 규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f가 일단 미분 가능할 때 f가 연속임을 보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f가 점 C에서 연속인 걸 보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we must show that 함수가 점 C에서 연속 함수다라는 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은 경우는 우리는 연속 함수라 했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c로 갈 때 fx가 f의 c인 거를 보이면 됩니다. 저걸 보여주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은 저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해봅니다. 우리가 이거와 이것이 같다라는 것은요, 둘을 뺐을 때 0이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f의 c를 넘겨줘서 리미트 x가 c로 갈 때 fx 마이너스 f의 c가 0이 되면은 될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움직이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저걸 보이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x는 c는 상수니까 뭐 상관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를 바로 해봅니다. 리미트 x가 c로 갈 때 fx 마이너스 fc를 계산해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 요것만 가서는 특별하게 안 나와요.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f가 x는 c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현재 x가 c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x는 c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분자분모에다가 똑같이
x-c를 분자분배 똑같이 곱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미분 가능하다는 이 형태로 맞추기 위해서요. 그러면은 fx fc 나누기 x-c 곱하기 x-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현재 문제에서 f는 c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이 함수의 극한값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요, 항등함수는 당연히 극한값 있죠. 자, 우리가 극한을 할 때 배웠었죠? 극한값이는 두 함수의 곱에 대한 극한은 각각에 대한 극한의 곱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리미트 x가 c로 갈 때 fx fc 나누기 x-c 요거 곱하기 리미트 x가 c로 갈 때 x-c 이렇게 두 개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극한의 정의에 의해서 얘는 f'c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게 있다고 했으니까 이 극한값이 있어요. 곱하기 x가 c로 갈 때 x-c 곱하기 0이죠. 그러니까 0이 됩니다. 자, 이 식은 어디서 왔어요? 쭉 가서 여기서 왔네요. 이것이 0이니까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은 리미트 x가 c로 갈 때 fx는 fs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0이니까요. 근데 x가 c로 갈 때 fc 극한값 상수의 극한은 그냥 상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f는 점 c에서 연속입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규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였지만은 실제로 증명을 해보면은 되게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경험 많이 쌓이면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거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어쨌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좀 다르게 이제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규명은 되니까 이게 제일 쉬운 방법 같아요. 그래서 소개해 드린 겁니다. 교재는 약간 다르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교재 구입하시면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비슷한 철학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정리에 똑같은 겁니다. 요 정리에 컨버스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고 해서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fx는 절대값 x죠. fx는 절대값 x는 0에서 연속 함수이지만 미분은 이미 안 된다고 예제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다른 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장 2절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미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법칙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